자, 우리 첫 주 익스트루드 모델링, 첫 주,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죠. 본격적인 시작은. 익스트루드 모델링 끌어올려가지고 입체 형태를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쉐입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쉐입의 형태를 잘 잡아준 후에 그거를 끌어올려서 돌출시켜서 만들어내는 모델링 기법.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기법 첫 번째. 그래서 요 기법으로는 우리가 건물 모델링, 건축 쪽에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건축 쪽. 그래서 요걸로 우리 책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때는 라스 모델링을 이용했어요. 라스 모델링. 그래서 기본적인 단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360도 회전시켜서 표현하는,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모델링이긴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모델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라스 모델링을 활용할 수가 있고, 라스 모델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진행하면은 꽤 그럴싸한 형태 부분들을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오늘 배우는 부분들은 약간 익스트루드 모델링하고 라스 모델링 두 개를 섞어 놓은 듯한 모델링 기법이에요. 바로 로프트 모델링. 아주 이거 배우게 되면은 이 또한도 색다르다. 하지만 이 단점은 면수가 좀 많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뭐 요즘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폴로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로우 폴리곤 데이터로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로프트 모델링 아주 효과적인 모델링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모델링들이 있지만, 넙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을 거고, 패치, 메쉬 모델링도 있고, 패치 모델링은 원래 이 넙스 모델링의 대형으로, 넙스 모델링을 좀 흉내내는 그런 모델링 방법으로 워크스테이션에서의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좋은 퀄리티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모델링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변형을 시켜서 패치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모델링인데, 요즘은 이 패치, 메쉬 모델링 이 두 개를 합쳐서 폴리 모델링으로 거의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치 모델링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겠지. 패치나 메쉬 모델링은 잘 안 쓰고, 이제 그런 기능들을 그 기능들의 장점을 갖고 있는 폴리 모델링을 사용해서, 이건 넙스 모델링으로, 폴리 모델링의 넘스라고 해서 넘스 폴리 모델링의 넘스. 그렇게 모델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익스트루드, 라스 모델링, 오늘 배우는 로프트 모델링, 그리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폴리 모델링,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배우게 되면은 거의 이 맥스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넘어야 될, 또 UV도 해야 되고, 뭐 텍스처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넘어야 될 FX 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하나씩 뛰어넘어 보자고. 벌써 한 주, 두 주, 세 주, 우리 15주차까지 있어.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결국 여러분들 높은 산도 결국 정복을 하게 되잖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지금 한 단계 단단하게 밟고 한 단계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우리 과제들이 바로 그런 미션이야. 중간중간 체크 포인트지. 그 체크 포인트를 탁 저장을 해놔야지만이 어디서부터 갈 수가 있냐면은 그 체크 포인트를 저장한 곳부터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체크 포인트를 체크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처음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항상 처음. 그래서 꼭 그 과제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보면은 중간 체크 포인트라고 꼭 생각을 하고, 그거를 꼭 경험해보고 한 단계 그 다음 최종 보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라. 자, 2021 버전에서 내가
이 속도가 자꾸 느려지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 머티리얼 때문에 그렇더라고. 머티리얼. 그래서 2021 버전을 우리가 이렇게 열게 되면은 오픈하게 되면은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드가 우리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가 있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이 없게 돼. 이 화면에서 쉐이딩 되는 상태 때문에 굉장히 느려져.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도 있고 뭐 이렇게 해준 이유가 이 직관적인 부분들을 직접 이제 노드 형태로 하나하나씩 다 연결해서 전체적인 머티리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기 편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성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 부분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 모드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언리얼이라든가 또 뭐 마야라든가 또 뭐 서브스테이스 페인터라 아니다. 서브스테이스 페인터는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지. 언리얼 뭐 이런 유니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노드 방식의 형태 부분들을 쓰는데 훨씬 더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드 부분들을 바꿔주라고. 화면에 그래픽스에 그래서 이와 같이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자, 오늘은 로프트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라스 모델링은 이렇게 단면도를 통해 가지고 360도 회전시키고, 익스트루드 모델링은 이렇게 기본적인 단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돌출시키는 거고. 오유, 딱 얘기하고 있는 상태. 참가자가 이제 30명이 다 넘어갔네.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지. 이걸 놓치면은 영상을 보더라도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랑 같이 이 원격 수업을 통해 가지고 배워본 사람들은 이해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로프트 모델링은 익스트루드 모델링하고 라스 모델링을 잘 섞어 놓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쉐입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죠. 요거를 익스트루드 하기 위해서는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쓰면 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쉐입이 있어야 되고 로프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 모델링은 쉐입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패스가 있어야 돼. 패스. 패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로프트 익스트루드 모델링처럼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패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패스. 자, Alt W 눌러서 패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이 있고 프론트 뷰에서 패스. 패스라는 거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익스트루에서는 수치값으로 높이를 정해줬지만 패스의 길이로 높이를 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했어. 그러면은 로프트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원이
이 라인을 쭉 따라가는 이 패스를 따라가는 패스의 높이까지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선택하고 로프트 모델링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보면은 지오메트리 밑에 보면은 꾹 눌러보면은 여기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보면은 여기 로프트라고 있어. 로프트. 그래서 로프트에서 우리가 먼저 원을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가서 로프트를 적용시키면은 다시 원을 선택하고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그래서 여기서 원 쉐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건 get pass야. get pass. 눌러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높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높이가 조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라인의 끝, 라인 패스의 높이만큼 높이가 정해져서 표현되는 방법이에요. 뭐 로프트 모델링이 뭐 익스트루드 모델링하고 달라 보이는 건 없죠. 자, 다시. 자, 이번에는 패스를 선택해 볼게요. 패스를 선택해서도 선택할 수가 있어. 패스를 선택해서도 로프트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이번에는 get pass가 아니라 get shape이야. get shape. 이게 shape. get shape를 선택하면은 클릭 만들어지죠. 자, 좀 전에 했던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뭔 것 같아? 자, 유심하게 봤더니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았어? 눈치를 챈 사람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자, 일단은 적용되는 부분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위치가 바뀌었지. 자,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프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get shape을 이용해서 로프트를 줬을 때는 패스가 옆에 있지만 get shape의 위로 쭉 형태, 입체감이 생겼지만 중심을 get pass를 했을 때는 get pass의 위치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 형태의 로프트 모델링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익스트루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이런 형태. 리파인 해줘요. 리파인. 여기 중간에 리파인 해줘서 라인에서 그렇게 꺾어주면, 이렇게 꺾어주면 어떻게 되나? 예상으로는 우리가 익스트루 모델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여기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로프트 get shape 클릭하면 이렇게 꺾어지게 되지.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로프트 모델링과 익스트루드 모델링의 하고의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로프트 안에서도 클릭한 상태에서 로프트가 되죠. 이 로프트 안에서 눌러주게 되면은 쉐입이 있고 패스가 있어. 패스. 쉐입이 있고 패스. 두 개가 로프트 모델링에는 두 개가 적용이 돼야지만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로프트 모델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선택하고 다시금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F3 눌러서 버텍스를 선택하면은 지금 버텍스 부분이 선택된 부분이 보이죠? 자,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지. 변형이 되고 이 부분을 둥그렇게 둥글릴 수도 있겠지. 이 상태에서 필렛을 줘서
이렇게 둥글려주면 이렇게 펴도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로프트 모델링의 장점이에요. 자,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장점인데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뭘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로프트만의 아주 가장 강력한 장점이에요. 자, 스타가 있어. 스타가 있어. 자, 처음 부분에 로프트를 선택해주고 로프트에서 패스의 파라미터가 0으로 되어 있고 0인 상태에서 이거를 100으로 올릴게. 100으로. 100. 여기 노란 선이 보이죠? 요걸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죠. 0이라는 위치는 처음 시작하는 위치고 100이라는 위치는 가장 위쪽의 위치. 그래서 요 위치 값을 변형을 시켜줘서 새로운 쉐입을 또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같은 위치에다가 놓으면 겹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0에다가 올려놓고 get shape에서 별 형태를 스타 001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로프트 모델링이 아니면은 만들어낼 수 없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이건 무슨 형태인가?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어디에 박혀있는 그런 형태인가? 독특한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프트 모델링을 이용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형태에서 시작해서 이런 독특한 형태의 모델링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향수병, 요런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런 향수병, 요런 마법병, 요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이 로프트 모델링이 강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로프트 모델링의 재미있는 점은 로프트 모델링으로 가서 자, 두 번째 로프트 모델링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선택을 해주고 로프트 get shape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서 로프트 모델링이지만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modify로 가서 여기 deformation이라고 했어요. deformation 여기에 스케일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죠. 좀. 자, 스케일이 보면은 여기 붉은색 상선이 있고 이걸 100이라고 돼 있고 이게 0이라고 돼 있어요. 또 마이너스 100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 중심선, 이 0이라는 부분들은 이 피봇의 중심점, Y축의 중심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100 위치는 바로 이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부분들, 여기 insert corner point라고 돼 있죠. insert corner point. 자, 먼저 클릭해서 그냥 움직여 볼게요. 무브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절해 보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뭔가 힌트가 생기죠. 자, 여기서 코너 포인트 체크해주고 여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여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추가시키면은 전체적으로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올려주고 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은 여기에서 또 올려주고 또 중간에 점을 추가시켜서 필요 없을 때는 델리트 키 누르면 되고 또 부드럽게 돌려주고 싶을 때는 요거는 지워주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베지어 스무스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선택해서 베지어 스무스 조절을 하면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프트 모델링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높여주게 되는 그런 모델링 방법이에요. 좀 더 낮춰서 비슷하게 만들어.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좀 시켜서 확대를 시켜서 세밀하게 필렛 같은 거는 적용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베지어 스무스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더 확대시키게 되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다 보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밑에 부분도 더 동굴려주고 비례를 좀 맞춰주려면은 요 좌우로 줌 호리젠탈 부분들을 조절해주면 되고 전체적으로 줄여주고 자, 여기서도 베지어 코너 이용해서 그 부분을 맞춰줄 수가 있어. 어떻습니까? 로프트 모델링. 멋지죠? 로프트 모델링을 잘 사용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자, 로프트 모델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이해는 되죠? 네. 오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피드백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나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 강의를 열심히 해주지.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 부분들을 우리가 로프트 모델링은 이 기본적인 패스와 쉐입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형태를 잡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라인에서 먼저 스탑 요거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형태를 잡아나가는 익스트루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래쪽과 위쪽 부분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는 쉐입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쉐입.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코카콜라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코카콜라병. 또 라인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라인 부분을 이렇게 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 부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뭐 의자 같은 것들, 아주 굴곡이 있는 멋진 그런 의자 같은 것들, 변형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좀 변형을 좀 주면은 아주 멋진 그런 예술 작품 같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런 부분에 내가 라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로프트 모델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스케일을 조절해 주면 안 돼요. 스케일을 조절해 주면은 스케일을 늘리고 조절해 주게 되면은 이 크기를 기본 크기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크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9.294잖아. 이거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키운다 그래도 29.294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줄일 때 로프트 모델링 같은 걸 할 때는 여기서 조절해 줘야 된다. 줄일 때, 늘릴 때. 그래야지 지금과 같은 크기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복사해주고 command to spline 해주고 어태치 해주고 이걸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해주고 spline에서 불린 합쳐진 부분만 남겨놓게. 불린 이런 형태를 따라가게. 이런 식으로 로프트 자 라인이었기 때문에 패스이기 때문에 get shape 해주면 get shape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끝부분을 뾰족하게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modify로 가서 deformation scale 체크해주고 어느 부분이 앞쪽인지 확인해 봐야 돼. 밑에 쪽이 앞쪽이네. 그래서 요 위쪽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변형을 시켜줄 때 주려면은 make first 패스에서 make first 해주면 된다 그랬죠. 라인을 선택해주고 라인에서 버텍스 이걸 선택해주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make first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래서 modify로 가서 scale 이걸 줄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줄어들겠지. 그렇죠? 빼죽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빼죽하게. 여러 개를 겹치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그런 조형 작품 같은 느낌들을 또 표현해낼 수가 있겠지. 이런 뭐 가로등 같은 느낌을 만들어 LED 가로등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프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히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흥미롭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수정을 해줄 수 있느냐인데 잘 보도록 하세요. 이 로프트에서 이 부분을 화살표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쉐입과 패스 두 개가 적용된다 그랬어 항상. 쉐입과 패스. 그래서 패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라인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라인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고 쉐입을 이용하게 되면 쉐입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쉐입 부분을 쉐입에서 쉐입을 선택해 줘야 돼요. 선택해 주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죠. 에디터블 스플라인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또 수정을 해주고 추가시켜줘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만들면서 응용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케일,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 베벨 다 비슷한 기능들인데 스케일 가장 많이 쓰죠. 스케일하고 트위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패스 파라미터에서 위치를 조절해서 원하는 쉐입 부분들을 더 추가시켜 줄 때 지금은 0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10% 하게 되면은 10%에 난 요거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패스해서 10% 올라가게끔 해줘서 요쯤에 있게 지금 요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쯤에 있는 이쯤에서 get shape에서 이걸 찍어주게 되면은 이번에 둥그렇게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다른 걸 다른 쉐입을 적용시키게 되면 여기서 또 변형이 또 생기게 되는 거지. 이제 응용력이 점점 복잡해지면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하고서 그거를 도전시켜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마법 물약을 오늘 로프트 모델링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마법 물약. 자, 하나를 복사하고 머티리얼. 자, 여기서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은 그냥 피지컬 머티리얼로 해주면 돼. 피지컬 머티리얼 하나를 머티리얼에서 제네럴에서 하나 이 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주면 돼. 이렇게 여기에 머티리얼 부분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베이스 부분에다가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되죠. 여기다 비트맵, 제너럴 비트맵, 다음에 게임 그래픽,
마법 물약 오픈. 그럼 들어오게 되지.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비례가 좀 안 맞죠. 비례는 여기에 맞게끔 비례를 여기 좀 늘려주든지 이걸 좀 축소시켜주면 되겠지. 약간 요 정도쯤 되겠지. 정도쯤. 정확하게 맞춰주려면은 여기서 뷰를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333475네. 333475. 333. 삼삼삼사칠 해준 후에 여기서 스케일을 좀 줄여주면 되겠지. 미래를 좀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효과죠. 요거까지. 위쪽 부분에서도 요런 형태 부분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 아래쪽 부분만 오늘은 먼저 만들어 보고 로프트 모델링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앞에서 하나 몇 개인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2각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 라인에서 스타 W 눌러주고 탑뷰에서 각은 12각 정도 주고 로테이션 레디우스 값하고 부분을 좀 맞춰주고 요번에 필렛 값 앞쪽에 필렛 값을 좀 줘야겠죠. 이게 겹쳐지지 않게 요거 이렇게 겹쳐지면 안 돼요. 하고 여기도 약간의 필렛 값 약간만 주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이렇게 감싸지는 거니까 라인을 이용해서 요 전체적인 크기를 여기다 맞춰주는 게 좋겠지. 전체적인 크기가 요 크기가 맞는지 좀 크죠. 이 정도도 괜찮겠다. 나중에 스케일을 좀 줄여주면 되니까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조금 더 크게 높이를 맞춰주고 선택해주고 로프트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로프트 모델링 get shape 해주면 되겠죠. 패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get shape. 만약에 shape를 선택하게 되면은 get pass, get shape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 부분들이 그래서 이 크기를 여기다 맞춰주면은 전체적인 크기 중에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전체적인 크기를 여기서도 여기다 딱 맞춰주면 돼. 조금만 더 키워주면 되겠네 나중에. 그런 후에 요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그라미가 평평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굴곡 부분들이 없게. 일단은 먼저 이런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볼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보고 제대로 됐네. 밑에 부분은 낮춰주고 그 다음에는 코너 포인트 체크해주고 클릭 하나 가장 큰 부분이 100까지 가야 되겠지. 100. 그러면
베이저 스무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요거에 어디지 확인해 보는 거지. 좀 더 높여줘야 되겠네. 이 정도까지네. 이 정도.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조금 더 높여주려면은 약간 더 높여주면 되겠다. 여기에도 베이저 코너 형태 좀 잡아주고 여기 굳이 뭐 줄 필요 없겠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정도. 이 정도는 0에서부터 치수를 보게 되면 한 50, 55, 55 정도 되겠다. 뭐 맞춰보면 되겠지. 그래서 동그랗게 서클. 그래서 꼭 똑같이 맞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있으면 되겠죠. 이거 선택해주고 modify loft에서 패스 F3 눌러가지고 패스의 위치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올라간 게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 정도에서. (55) 정도쯤에서 get shape 이거 체크해 주는 거죠. 이렇게 get shape.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적용시키지 말고 50 중에서 먼저 이걸 먼저 적용시켜주고 먼저 이거 한번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55에서 get shape 이걸 적용시켜주죠. 그래서 바로 적용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중심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55까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까지는 굴곡 부분이 남아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50쯤에서 한 번 더 굴곡이 있는 부분들을 적용시켜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해가는 거지. 55에서 54에서 변해가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변형을 준 부분들 여기 라인이 그려지네. 조금 크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더 굴곡을 잘 표현해 주려면 이런 부분에서도 베이지어 코너를 줘서 굴곡 부분들 잘 맞춰주면서 형태를 마무리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맞춰줘야 되겠지. 잘 다듬어줘야 돼. 다듬어주면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 로프트 모델링이 아니면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뭐 나중에는 폴리곤 모델링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 로프트 모델링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요거를 딱 멋지게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로프트 모델링의 맛보기. 로프트 모델링이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것들을 알면 되겠지. 일단 세이브를 먼저 시켜놓고 어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 이게 지도로 확 나가게 되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로프트 모델링에 대해서 어때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재밌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또 마지막 그 마무리로 아주 재밌는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사시감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금색깔이 나오고 쉐이딩을 적용시켜 가지고 아주 화려한 결과물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과제는 금요일 날 내주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로프트 모델링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겠지.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마지막 쉐이딩까지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과제로 제출하는 거니까 오늘 잘 보도록 하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멋지긴 하지만 사실적이진 않지. 사실적이게 만들고 사실적이게. 이거 금색깔도 나게. 이거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도자기의 느낌이 나게. 자, 마법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마법이 시작됩니다. 짜자잔. 자, 먼저 화면에다가 슬라이드 모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Material 맵에 보면은 Material 밑에 맵에 보면은 OSL 여기에 Environment HDRI High Dynamic Range HDRI Environment 환경이죠. 환경 HDRI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환경을 만들면은 환경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그래. 어디에 있냐면은 내 PC에 여러분들 내 PC에 가면은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에 여러분들 3D Max가 오토데스크에 잘 보도록 하세요. 오토데스크에 2021 버전에 어디에 들어있냐 이게 2021 버전에 맵에 Maps 여기에 HDRI라고 있죠. HDRI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 볼까? 오픈 여기서 가장 앞쪽에 있는 거 선택할까? Outdoor Portland 상하이
마땅한 게 없네. 맨 앞쪽에 있는 거 선택합시다. 맨 앞쪽이나 그 뒤에 두 번째 거. 이거네. 참, 어떻게 맨 마지막에 선택되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룸으로 돼 있는 거. 자, 두 번째. 컨비네이션 룸. 이걸 선택해주고. 자, 이거를 어디다 연결시켜 주냐면은 렌더링의 엔바이러먼트가 있어요. 렌더링의 엔바이러먼트. 단축키는 8번이네. 8번 누르면은 엔바이러먼트 이펙트 여기에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걸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빨간 색깔 선이 나오죠. 이걸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되죠. 해주고 인스턴스는 여기서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이 변형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화면에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혹시 여러분들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거를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고. 자, 이제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피지컬 머티리얼 하나 선택해주고 하나 뿌려주고 도자기 재질부터 한번 적용시켜 볼게. 그럼 드래그해서 짠. 오. 어때요? 그럴싸해 보이죠? 자, 여기 색깔 한번 줘볼게. 색상을 붉은색 계열. 오, 멋지다. 반짝반짝거리게. 메탈릭 너무 올리니까 좀 이상하다. 메탈릭. 자, 이번에는 놀라워. 요 조용된 거하고 조용 안 된 거하고 차이가 있죠. 지야 짠. 오. 자, 이번에는 골드의 느낌을 내요. 골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여러분들만 알아. 골드. 짠. 올려주고. 여기 보면은 여기 골드가 있죠. 골드. 프리셋에 보면은 골드를 선택해주고 선택해서 드래그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야. 골드다. 골드. 와우. 여기다가도 골드. 이야. 와우. 짠. 여기도 선택한 상태에서 어사인 해줘요. 어사인. 여기도 쭉 선택해주고 컨트롤 키 눌러서 쭉 선택해주고 또 어사인. 요 부분도 다 선택해줘야 되겠죠. 어사인. 오. 자, 반짝반짝거리는 에메랄드 색상 부분들. 이것도 하나 선택해서 이거는
실버. 버리게 메탈릭 부분을 높여주고 러프니스도 반짝반짝거리게. 색상을 좀 더 강한 보랏빛이 좀 나게. 띄엄띄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사인해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무슨 색깔인가? 더 진한 색상이네. 하나는 이거 복사할 수도 있어. 쉬프트 키 누르게 되면 이걸 하나 복사할 수 있어.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주고, 색상을 좀 더 진한 색상으로. 떴어요. 짜잔.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컨트롤 X. X 아닌데 컨트롤 Alt X. 컨트롤 Alt X를 누르면은 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이렇게 해서 PBR 머티리얼 정말 사실감 있는 그런 재질감을 표현해내서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어요. 이건 더 세밀하게 또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왜 그럴싸한 재질감을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했던 데이터들은 나중에 게임용 데이터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3주차, 4주차째로 접어들었지만 로프트 모델링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보게 되면 정말 왜 그럴싸해 보이는 게임 속에서 야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하나씩 놓치지 말고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각각 이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쉬운 거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그런 응용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각각 모델링에는 그 모델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야지만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모델링 기법들이 100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라스트 모델링으로 해서 꽃병이라든가 세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건물 모델링이라든가 더 디테일한 그런 작업들을 도출시키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을 나중에 배우더라도 같이 각각의 모델링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모델링 형태들을 표현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멋지죠? 멋지죠? 잘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또 영상을 올려줄 거니까
확인해 보면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 과제는 어차피 로프트 모델링이니까 로프트 모델링 오늘 작업했던 것들 또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고, 놓친 부분들은 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그걸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미리 준비들을 해놓도록 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4주차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 다음 주까지는, 그죠? 다음 주는 어차피 추석 연휴주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수업이 진행되겠지.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대면 수업이 되면 좋겠던데, 또 새로운 또 변수가 생겨가지고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 우리가 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지금, 그죠?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혹시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도록 하세요. 해제하는 거는 다른 걸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다른 걸 이렇게 적용시키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X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해제시키는 거예요. 해제시키는 거. 다른 걸 적용시키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질문들 해가면서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래.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금요일 날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